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이런 부분이 부각되거든요. 그러면서 간밤에 여타 미국 기술주 관련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좀 높습니다. 1,480원까지 터치한 흐름들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탄력 이런 부분, 주가가 많이 간대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압박도 있을 법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봉의 흐름을 하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가파른 상승세 무섭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앵커 브리핑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장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는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17%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시장 기대치에 미달했다라는 이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장은 일단 17%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보고서로서 반등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의 메시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약 이슈였었는데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영국 제약사 줄여서 GSK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항암제, 도스타를리맙이라고 해서 SC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특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개발이나 상업화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 계약 규모가 4,200억 원으로 이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선급금이 295억 원에 마일스톤이 3,900억 원 정도인데 시장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높았거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전 규모 수준과 비슷한 계약 딜이 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됐던 바 시장에서는 이걸 바라봤던 거죠. 2조 가깝게. 이 얘기인즉슨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했던 계약을 연상시키는 발언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1조 9천억대의 계약 체결이 있어서 이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4,200억 원 나오니까 시장이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의 골자는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과 협상력의 약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만나보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이번 계약 조건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품목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투 기준으로 해서 2024년 11월 같은 경우에 일본 다이지치 신교와 계약을 했었는데 그 동일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의 계약 실망 매물에 따른 반박 자료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1조 9천억 원에 계약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내용도 따져보면 이번과는 다르다는 결을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를 포함해서 2개 파이프라인을 추가한 패키지 계약이라서 그 계약 규모가 굉장히 금액 단위상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로열티 조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계약이 GSK와 한 계약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전 계약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한 계약금 규모만을 보고 그 사이즈를 보고 계약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SK의 계약금 3천억 원이 지금 일시납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GSK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 있었을 텐데 일시납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가벼운 결정은 아니다. 여기 X를 붙여야 되는데요. 가벼운 결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GSK에서 계약금 30억 원을 일시납으로 했는데 사실상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8,500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SK 입장에서 연매출이 1조가 안 되는 그런 물질에 관련해서 그런 항암제에 대해서 계약금 300억 원을 일시 납한 건 그래도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에서 그 피하 주사 제형을 바꾸는 그런 독자적인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알테오젠 갖고 있는데 그걸 서둘러서 하는 그 모습,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특허가 만료가 2037년인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런 제형 변화를 하려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추가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또 어필을 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그러니까 물질 이게 정맥 주사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하 주사는 간단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빌리티 대상의 그런 협업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이런 제형 개발에 대해서 제형 변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쪽도 붙고 있고 기존에 함께 계약을 했던 그런 추가적인 계약, 이런 기업 같은 데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데 제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에너투 그리고 젬펠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계약 수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그냥 변변치 않은 몇 개 계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현금 유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으로 실적 부분에서 튼튼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2조, 1조 조 단위 계약을 딱 생각을 했는데 4천억 원 이런 규모를 일단 봐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하나증권에서는 이 상징적인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바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은 반발 매수세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는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참 무섭게 올라가죠. 오늘도 51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0만 원 선을 넘어갔는데 이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증권사가 이제 국내 증권사였는데 목표 주가를 80만 원까지 올려 잡아서 과연 이 수준이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죠. 연일 좀 상승세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의 생산성 혁신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치를 좋게 봤고요. 목표가 80만 원으로 얘기한 그런 상전 근거 이런 부분을 여기서 써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KB증권 맞나요? 어쨌든 목표가가 80만 원인데 이 증권사에서는 시가총액을 164조 원으로 가정해서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줄기를 좀 나눠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간접 지분 가치 35조 원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현대차는 기존의 자동차 사업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69조 원에 됐고요. 또 휴머노이드 기반 자율주행 파운드리 확장 가치 이런 부분을 60조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제 164조 원으로 가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이 국내 증권사의 그 부분이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성 혁신 기반의 자율주행 한 축과 파운드리 완성 이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진입 단계 이런 부분 앞으로 기업 가치를 이끌어 올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AI 전략적 협업 통한 두뇌를 확보하고 있는 바 사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그 인프라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업종 그런 제조업에 대한 기반을 피지컬 AI로 옮겨왔을 때 훨씬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매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장 데이터 있고 빠른 의사결정 있고 그 양산 역량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튼튼하게 보조가 되는 바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피지컬 AI 시장은 두 그룹
그룹이 강자를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쿼리에서 K원전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현대건설,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일단 투자자 관심들이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올해 수주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지금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 K원전 섹터에 대해서 커버하는 기업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는데 최대 44%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유는 올해 대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거의 4조 원에서 10배 뛴 38조 원 정도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10배 뛰는 거고 오늘 또 시티 그룹에 대한 그 보고서도 봤는데요. 여기도 목표 주가를 7만 원 위로 올렸더라고요. 7만 3,500원인가? 한국전력 맥쿼리에서는 7만 3천 원으로 올렸고 그보다 한 단계 위로 시티가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적인 원전에 대한 노출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5% 미만이지만 이미 강력한 이익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한국전력이 심심치 않게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최근 관심사인데 목표 주가를 맥쿼리에서 8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단기의 수주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를 주목하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수주 잔고가 41조 원으로 원전 비중이 53%나 돼서 이런 부분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사이클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K원전주 목표 주가 올라가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각 10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황 들어보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 이 그린란드 이슈를 안고 미국 시장이 급락한 여파를 받아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시가총액 1, 2, 3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장중에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지금 양전에 성공한 코스피입니다. 다만 제약바이오가 크게 빠지면서 오늘 코스닥은 하락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 중인데 오늘 대형주 위주로 좀 좋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2.82%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62%가량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투톱 그리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선 현대차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7%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써냈습니다. 51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주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KB증권에서는 현대차의 지분 가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에 집중하면서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시가총액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도 3.66%가량 상승, 현대오토에버도 3.54%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1.7%가량 오르면서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제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 점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상승과 함께 기아도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3.36%가량 상승입니다. HL만도까지 1% 넘게 상승 중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이었는데요.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오늘도 신고가 써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써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고요. 최근 들어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꽤 특징적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로봇주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이어 오늘 좋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된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원래 이 정부는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를 전 정부와 함께 밝히게 되면서 오늘 한국전력이 어제 이어 급등 중입니다. 5.5%가량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LNG 프로젝트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착수했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관광주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LNG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밝혔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장초반만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강관주는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관련된 LNG 프로젝트 종목들은 조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3%가량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APR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좋은 모습 이어가면서 오늘 필수 소비재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까지 오늘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양전에 성공했지만요. 코스닥은 여전히 2%가량 지수단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셔도 지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 안에서 시가총액 대형주가 상승으로 전환을 이끌어줬지만 코스닥 안에서 시총 대형주단에 위치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힘을 쓰지 못하면서 지수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급락을 이끌고 있는데 알테오젠 16%가량 빠지면서 오늘 40만 원 선도 내려놨습니다. 어제 50만 원 선 내려놓은 데 이어 오늘 40만 원 선까지 내려놓은 알테오젠인데요. GSK 자회사와 약 4,200억가량의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두 자릿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래도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맞추면서 앞으로 주가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고 좀 리포트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도 함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하나증권이 제시하기도 했으니까 이 점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로봇주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이젠 R&M 12%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SPG도 5%가량 상승, 유질 로봇도 10%가량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오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전주들, 우리기술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21%가량 급등 중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과 함께 최근 들어 약 4거래일 동안 거의 8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니까요. 우리기술의 주가도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어제 4,93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오늘 양전에 성공한 김에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면서 4,9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장 대비해서 10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4,8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900선 넘을 수 있을지 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지금 내림폭을 키우면서 2.6%가량 하락 중입니다. 951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좀 주목을 크게 받으면서 장중에 980선도 4년여 만에 돌파하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밀리면서 9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1,480원으로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아침장에 사고 있는 모습인데 4,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전장 들어서 매수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290억가량 순매수 중인데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개인은 5,5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의 3,900억가량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장중에 4,900까지 다시금 되찾는 흐름들, 코스피는 양전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속보 자막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있잖아요. 집권 2년 차에 대한 성사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우리가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멘트들이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900 가는 데에 또 열일을 하고 있는 종목 현대차 앞서서 목표 주가 80만 원짜리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했는데 KB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너네들이 안 줬으니까 나는 그린란드를 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간밤에 봤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그린란드 어떻게 밀어붙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빠지는 흐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국제 분쟁, 각제 도생,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흐름들도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고 유럽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관세 10% 그리고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차츰 매기겠다라고 했고요. 유럽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강대강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덴마크 연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써놨고요. 근데 이달 말까지 미 국채 1억 달러 규모를 전량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 연기금이 운용 자산이 34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국 국채 1억 달러 전량을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매도에 대한 방침을 얘기했는데 이게 덴마크 전체 연금 자산의 약 3%가 운용 자산, 이 연기금에서 34조 원 하는 거고 미국 국채 보유는 운용 자산의 한 0.4%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럽 연기금에서 미 국채를 팔아버렸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리는 걸까요? 일단 덴마크 연기금 쪽에서는 이렇게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의도를 미국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이 악화됐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린란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혹은 뭐 공격 이런 수단으로 현재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은 셀 어메리카, 미국을 팔아치우겠다라는 전초전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4.2%로 튀어오르면서 4개월 내 최고치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유럽이 이제는 관세를 넘어서 금융전까지 하는구나. 그 영역까지 대응을 좀 확대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그 나라가 미국 국채를 전량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현실성은 앞으로도 낮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재정 부담이 심화됩니다. 국채를 팔아버리게 되면 유럽 국가에서 그러면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른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달러가 약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유럽 또한 유로화가 급등이 되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은 어쨌든 수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피 터지는 싸움에 대한 결과가 이런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이 감정 싸움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진화에는 나섰습니다. 미국 쪽에서. 왜냐하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거는 작년 4월과 유사한 히스테리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 쪽 이 미국 국채 매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강력 부인하기도 했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 영국 무역 협정 관련해서 견고하다라는 점을 강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발작 요인을 보였다, 발작 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러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 대한 금리 이런 부분도 이제 충격을 줬거든요. 뭐냐면 최근 보면 이제 30년, 4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보셔야 되는데 하루 만에 25bp 같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기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양당에서 모두 지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채 발행 안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시선이 좀 강하고요. 당연히 국채 발행할 거고 그러면 재정 건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화될 거고 그러면서 금리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일본 뭐 정치적으로 두루두루 보면은 여러 가지 세금을 약화시키고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리고 뭐 보조금을 확대하고 그런 유인책 물가 부담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금리가 튀는 데에는 일본의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써놨거든요. 보통 통상 일본이 재치기를 하면 미국 국채 시장은 몸살을 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의 최대 고객사 중에 한 명이 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최대의 고객사를 잃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무래도 신경 쓰일 거고요. 뭐 일본 쪽에서는 금리도 올라가는 뭐 우리 동네에 금리가 더 좋다 하면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쪽에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돈 갚으라고 하면 그럼 미국 쪽에서는 재정 악화 이런 부분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맹국들의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시선 이런 의문이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바 우리 시장은 특이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굵직한 기업도 요즘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잘 해주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선 리스크를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이런 이슈를 좀 제기해서 이건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이치뱅크에서 이제는 종목 전략 여러분 포트폴리오 짤 때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주 언급해드렸죠. 업종과 기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포트에 편입해야 하는 기업으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AI 꼬리표를 달고 뭐든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AI 반도체부터 말씀드리면요. HBM이나 첨단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여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밸류, 이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기업들인데요.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함과 동시에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전력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 가시성이 제한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AI 투자 효과가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보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 실적 기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역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I 버블 붕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뭔가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AI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는 바 수익화 지연이나 규제 강화, 전력 인프라 제약,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아직 미반영되어 있는 바 좀 조심해라,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업을 잘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JP모건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거든요. 잠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대만에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의향서 이런 부분에 서명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2조 7천억 원 되는 규모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D램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며 요즘에 D램이 범용 이런 부분에서도 잘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메모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사점들을 봐야 되는데요. 메모리 업사이클 전망은 재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D램
좀 괜찮을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HBM은 역시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HBM은 중요한 게 기술력으로 봤는데 아무리 봐도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이 공장을 인수해서 D램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 보니까 뭐 잘 가더라고요. 크게 염려하지 않는 흐름들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후공정 패키징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언급했고요. 큰 걱정이 없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였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서 알려드립니다. KB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고에너지 밀도가 좀 높은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당연히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로봇을 장착하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코스타 활성화 정책 수혜 그리고 로봇 기대로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되면은 양 사이즈에서 수혜를 두둑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B2B 쪽, B2C 쪽,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B2B거든요. 기업 간 기업. 그렇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긍정적이라는 얘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 충전 속도 이런 부분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을 갖고 기업까지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데요. 양극재 판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도 있었고요. 리튬 그리고 환율이 상승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를 분석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8만 7천 원 매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본업이 잘할 것으로 봤고 AI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것으로 봤는데 AI 서비스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 1분기 출시에 대한 그 이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첫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주가 재평가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골드만삭스가 다음 페이지 보면 SM도 함께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와의 시너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있는 양상을 얘기를 했는데 SM은 중립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이고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은 있는데 메가 IP가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한 방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력의 한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SM과 카카오의 시너지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어쨌든 다른 그 여타 엔터주에 비해서 중립이니까 이런 부분도 목표 주가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4,900선 다시 탈환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가 어떤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지금 보면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그죠? 구매가 나오면서 좀 약간 좀 패닉셀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미국 시장도 빠지고 이래서 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는 딱 세 종목만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 딱 요 세 종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반해서 이제 지금 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이제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뭐 알테오젠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죽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이 조금 이제 맞지 않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개인들이 이제 그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벌써 한 5,6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외인들이 좀 받아주는 반면에 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지금 또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던 외인 기관들이 뭐 다시 또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은 외인과 기관 그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치열한 이런 어떤 싸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내동매매하기가 좀 쉬운 그런 시장이거든요. 자기가 가지 않는 종목 막 팔아가지고 막 그죠? 좀 움직이는 종목도 갈아타고 막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투자하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맥이 좀 끊기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차분하게 좀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고 뭐 어쨌든 지금 지수는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오늘 현대차 또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80만 원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약간 좀 대응 능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제같이 그는 어떤 뭐 투매 현상이 나올 때 놀라가지고 막 이러기보다는 내가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딱 두게 되면 밀렸을 때 한 번 더 어제 그 70만 원까지도 밀렸거든요. 지금 보면 하이닉스가 어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공략했더라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익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보면 어제 이어서 이제 약간 좀 테마성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원전도 그렇고 오늘은 좀 가스랑 관련한 이런 종목들 대동스틸이라든지 넥스틸, 뭐 하이스틸, 뭐 휴스틸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 균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가 상당히 흐름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도 지금 거의 10% 이상 대형주가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상한가나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현대차가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군들이 누구냐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이미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같고 유진 로봇, 그저 두산 로보틱스, SPG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로봇 가는 이유 현대차 안에도 있었군요.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500 가는 길목 여러분은 어떤 게 두려우신가요? 뭘 사야 할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돈이 되는 투자 전략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증시에 본격적으로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붙잡고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자금은 다시 끌어들이는 세제 정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증시 부양과 환율 안정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노린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핵심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 펀드의 7배가 넘는 규모다. 해외 주식 자금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도 도입된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의 최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후 재유출 가능성과 가족 계좌를 통한 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했다. 달러 유입을 늘려 외환 시장까지 흔들림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기름을 부은 코스피 5천 불길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시장이 답하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코스피 5천 이 길목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한국 증시 초강세 현상 이거에 대한 전격 분석 시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900선을 되찾는데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10% 급등, 네. 현대모비스도 함께 52주 신고가, 게다가 로봇주 약간 좀 쏠려 있으면서도 워낙 대형주가 오르다 보니까 지수는 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작년 이후 올해까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다 이유 있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단지 수급으로만 올라간다 하기에는 뭐 사실은 다 뭐랄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속도가 문제죠. 네. 속도가 이제 너무 급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뭐 그거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서 예, 뭐 그거니까 이 정도 속도는 괜찮고 뭐 저 정도 속도는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잣대를 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소위 어질어질하죠 한마디로 뭐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심지어 특히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빠졌네. 조정받고 유럽도 그렇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결국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강하고 이게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우리 내국인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소위 국내 시장에 대한 믿음, 확신 뭐 이런 것이 강하게 끌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현재의 장세에서 이 글로벌 사실은 시장 자체는 좀 흔들림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 버텨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집안 단속이 좀 단단하게 잘 돼 있는 것이 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가와만서성이라고 집이 편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일차적으로 뭐 미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러셀 2000, 뭐 어제는 좀 더 빠졌지만은 지금 최근 한 달, 뭐 두 달 다 지금 중소형주 훨씬 더 나은데 국내는 워낙 최상위권의 대형주들이 잘 나가는 그런 업종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랄까요 대형주 위주로 가는 듯한 좀 오히려 미국과 좀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그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뭘 쫓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 팁을 드리자면 보통 1월 달에 업종 1, 2등 하는 것이 상반기에는 쭉 잘 간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연초 위에 이제 2주 좀 넘게 지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 주 반 정도 남았죠. 이랬을 때 이제 지금 순위를 보면은 10개 대분류로 놓고 봤을 땐 산업재, 정보기술 1, 2등이고 경기소비재, 유틸리티가 바짝 고디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가서 이게 이렇게 너무 10개 봉봉하게 너무 크다 보니까 딱 뭔가 느낌이 바로 안 오다 보니까 이걸 26개 중분류로 놓고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옵니다. 네. 제일 잘 지금 한 게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들어가 있는 자동차, 그다음에 상사 자본재인데 보통 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조선, 기계, 비철금속, 유틸리티. 요게 이제 상위 한 6개, 7개 정도의 이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통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놓고 보시면 한 2개 업종, 우측에서 놓고 보면 한 3개에서 5개 업종 정도가 상반기를 이끌어갈 주요 섹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한 2주 가까운 남은 시간 동안 현재의 또 이 순위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보통 그런 걸 가지고 소위 1월 달 마무리될 쯤에서는 그쪽에 조금 비중을 더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시면 상반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찌 보면은 누가 그 삼성증권에서 그걸 표현했던데 현명한 겁쟁이 전략 뭐 이렇게 꼭 이걸 갖고 한 건 얘기 아닙니다. 그쪽에서 바벨 전략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것을 적당히 뒤에서 보고 뒤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현대차 보고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KB증권에서 80만 원 목표 주가 자꾸 막 올리잖아요. 그랬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랐네 하고 겁먹고 안 탔다가 더 가는 거 보고 실망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으로 좀 잘 가는 종목들이나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그린란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참 신경 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잘 가지만 그에 대한 리스크는 여러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슈 같아서 대표님의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뭐랄까요. 이것이 정말로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죠. 네, 사실은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제가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인데 뺨을 누가 때렸냐? 그린란드 이슈고 결국은 트럼프 자신이 시장에 뺨을 좀 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아마 밤사이에 또 오늘 아침까지 분석들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강대강으로 가면 군사 충돌은 뭐 끔찍한 거고 사실은 그건 몰라도 경제적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그린란드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기껏 맺어놨던 관세 협상 파기하고 또 새로운 관세 전쟁 일으키면 영국도 그러니까 유럽도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럽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 투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10조 달러나 갖고 있습니다. 6조가 주식이고 한 4조가 채권인데 그것의 일정 부분 사실은 소위 되돌리는 현상이 온다면 미국 시장이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런 데까지 강대강으로 간다면 사실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다보스 포럼 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G7 중에 지금 일본 빼고는 다 모여 있는 상태. 일본은 지금 2월 8일 지금 내부 총선 앞두고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금 유럽의 정상들이 트럼프를 마지막 달래기, 설득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이 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최근 이틀 동안 좀 심하게 흔들렸냐. 특히 미국 어제 좀 많이 빠졌죠.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뭐랄까요. 너무 이제 낙관눈에 좀 휩싸여 있다. 이미 미국은 많이 올랐고 소위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 배팅이 대표적으로 빅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변동성 지수로 공포 지수로 알렸는데 빅스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ETF로도 살 수 있는데 산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 좋아질 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판다는 얘기는 오히려 빅스가 안전해지면서 강세장에 배팅을 하는 건데 지금 아래로 보시면은 분홍색 소위 그 면적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최근에도 급격하게 내려와서 이게 언제 수준이면 2024년도 7월 초.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2년 전 벌써 꽤 지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전 세계가 한 달 동안 난리를 한번 펼친 적이 있죠. 하필이면 고수준까지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조각배에 사람들이 골골 분산돼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몰려 있으면 잔잔할 땐 상관없는데 변동이 있으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약간은 그런 정도의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겠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국은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어제 마이크론이 버티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거에 반응을 해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단단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변동성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장이 한국 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아시아 증시 이쪽이 안전파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속보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그 구상 청사진을 밝히면서 신년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미국 반도체 100% 관세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 듯이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고 지금 보면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TSMC도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제가 보면 대만이 더 불안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대만은 중국하고의 이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북한 정도인데 냉정하게 보면 북한보다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대만이 오히려 좀 고립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 필요한 거는 대만의 TSMC이지 대만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게 냉정해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먹으려고 하는 야욕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기업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루트닉 상무장관이 지난 주말 동안 또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뭐 100% 관세 얘기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건 진짜로 덕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자리가 뭐였냐면 아마 뉴욕 북쪽에 워싱턴 쪽이었냐? 그 소위 저 마이크론이 미국 내 공장 착공식 하는 데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왜 사실 그러냐면 마이크론도 사실은 미국 내 공장 짓는 것보다 아시아권으로 오기를 더 원합니다. 사람도 구하기 쉽고 값도 더 싸거든요. 뭐 수급도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미국 내에 지면은 그냥 똑같은 값이면 그냥 그 소위 원가가 30%에서 50% 더 듭니다.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닉이 한 얘기는 한국과 대만에다 관세를 더 때리겠다라기보다는 마이크론과니 국내에다가 공장 졌는데 해외에서 더 싸게 만드는 데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경쟁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게 쇼티지인 바이든토체에 마이크론 살리자고 100% 관세를 때린다? 그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대만의 TSMC 자체라기보다는 그걸 둘러싼 대만의 경제 자체가 오히려 지금 상황은 또 좀 뭐랄까 우리보다 오히려 좀 불안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또 운도 어떻게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좀 더 우위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5천까지 가는 거 너무 이제 급하게 오다 보니까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5천 찍고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5천 안착화가 좀 될 것이다. 이런 또 이제 기점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과거의 경험상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어제까지 만약에 상승했으면은 아쉽게 이제 오늘 플러스인데 이게 어제였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역대급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장기 상승, 연속 상승이고요. 그래서 12일 동안 주가 수익률은 16.4% 코스피가 오르면서 이게 이제 월요일까지 오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소위 그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연속 상승해서 그 구간 전체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 99년도 6월 달 닷컴 버블 때. 99년도까지 가야 돼요. 예, 1999년도 닷컴 버블 때 한 번 그랬고요. 두 번째 뭐 그다음에 높았었던 것이 99년도 그거보다 앞서서 한 4월. 그때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올랐을 거고 한 15% 가까이 올랐을 때입니다. 다만 그 이후로 놓고 보면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가 더 우리한테는 사실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상 놓고 보면은 대체로는 사실은 조금은 그렇게 과하게 오른 것 자체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많이 올랐을 때는 확실히 그 다음에는 조금의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분명 있긴 있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5천 정도 올라가면 좀 뭐랄까요, 횡보나 좀 가격, 소위 폭의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아예 그 얘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급등을 해서 작년 초 대비 지금 한 100%가 넘게 올랐어요. 한 104%?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시장이 2배, 더블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러면 도총 PER이 올라가야 되는데 PER은 이익이 워낙 반도체가 뭐 2배 이상 난다 그러고 시장도 20% 이상 난다 그러면서 한 50% 이상 작년 대비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다 보니까 3년 평균 PER 10.3배로 다시 오히려 내려갔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멀티플 싸다. PBR 입장에서도 1.1배에서 1.4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하고 같은 ROE 수준에서 놓고 보면 신흥국이나 유럽보다 여전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더 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기술적인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국면
이슈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평가 매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보면 되게 흐뭇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한국 증시에 베팅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쓰면서 이유는 기업 이익 성장을 딱 바꿔요, 항상.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실적을 잘해주니까 자체적으로 주가가 올라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환율의 이제 의미가 있는 게 1,480원까지 갔다가 한 6원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환율이 막 올라도 주가가 가는 현상 이게 또 궁금하고 앞서서 그 그린란드 뭐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그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른 달러 약세 이런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긴 호흡으로 일단 달러는 저는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14년간 달러 강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작년부터 변곡점이 나타난 거죠. 유로화 대비는 확실히 약세로 돌아섰고 만에 하나 정말로 유럽이 미국 자산을 판다? 그러면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급락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의 걱정이 우리나라만 보면 뭔가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요걸로 한번 제가 대신 답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최근 6개월간 우리나라 한국 원화가 약세가 한 6% 올라서 약세를 됐는데 네. 아시아권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통상 협상을 격하게 했던 나라들이 다 안 좋은데 대만 달러가 오히려 더 약세였고요. 7.5. 네.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인도 루피. 기본적으로 근데 이 네 나라의 또 장점 공통점이 자원 빈국들이에요. 예. 수입을 뭔가 많이 해야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세가 조금 더 길어지고 수입해야 되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또 미국 투자도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 있는 약세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수합 트레이드라 해서 미국 달러를 빌려야 될 때 내는 금리는 역대 최저로 낮아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인 수급의 이슈지 긴 호흡에서 한국의 원화에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면은 소위 자원 부국,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중국 위와 다 강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자재 강세를 신흥국 통화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오래 올라가는 속도를 감안할 때는 대만 달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실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3법, 3차 개정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효과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작년 7월까지 상반기에 올랐었던 게 지주사, 은행 뭐 이렇게 해서 저PBR, 저평가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그 기대감이 7월 이후에는 좀 약화되고 반도체, 그다음에 그 조방원, 로봇, 우주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작년 상반기 때의 흐름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 1월 안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결국은 소위 주식도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공급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미국이 14년간 보여줬던 것 자체도 결국은 자사주 소각 때문에 소위 주식 자체가 희귀해지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3차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한국도 이제는 주식 품귀 현상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자사주가 전체적으로 한 120조 원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각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향후 방향성 자체는 자사주 소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14년간 보였던 그런 큰 흐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저평가되고 지난 한 6개월간 소외된 그런 저평가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자사주 많이 보유한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점차적으로 시장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걸 목격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압박과 일본 국채 금리 급등이 동시에 터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었다. 미국 자산을 회피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이 다시 살아났다. 2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1.76% 내린 48,188선에 마감했다. S&P 500은 2.06%, 나스닥은 2.39% 하락하며 기술주 낙폭이 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명분으로 유럽의 관세 압박을 강화하자 나토 균열과 무역전쟁 우려가 동시에 번졌다. 유럽연합은 보복관세 등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이다. 달러는 하루 만에 1%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며 금 가격은 사상 처음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섰고 은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4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도 증폭됐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다보스 경제포럼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다보스 경제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회의입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글로벌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와 안보, 기술, 기후 같은 굵직한 이슈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비공식 정상회담이라고 불릴 만큼 공식 연설보다도 물밑에서 오가는 대화와 분위기가 더 주목받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올해 다보스의 공통 키워드는 대화의 정신입니다. 다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꽤 팽팽한데요. 개막 전부터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갈등이 불거졌고 또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다보스는 관통하는 키워드가 꽤 선명한 모양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관세와 블록화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관세를 압박카드로 꺼내들었고 유럽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오가는 많은 논의들도 자유무역이라는 이상보다는 각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쪽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와 산업 패권입니다. 그동안 다보스 하면 기후 그리고 친환경 얘기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화석 연료 기업 CEO들까지 대거 참석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보다는 현실적인 에너지 안보가 전면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각국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AI와 기술 주도권입니다. 이번 다보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팔란티어 등 미국 테크 기업 수뇌부가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AI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시장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트럼프 포럼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중요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다보스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에너지와 AI, 안보 이슈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유럽과의 관세 갈등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다보스 현장의 시선도 공식 세션보다는 트럼프 발언 이후에 각국 정상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더 쏠려 있습니다. 이제 다보스에서 우리 시장이 특히 봐야 할 관련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K중후장대, 그중에서도 조선인데요. 먼저 하나오션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다보스를 계기로 선박 추진 체계를 화석 연료 중심에서 이제는 친환경 전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2030년대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메시지인데 다보스에서 이번에 강조되는 에너지 안보 이슈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이어서 조선업의 또 다른 축은 HD 현대입니다. 정기선 회장은 4년 연속 다보스에 참석하면서 조선과 에너지, 디지털 기술을 연결하는 아젠다를 꾸준히 던져왔는데요. 그 가운데 HD 현대는 팔란티어와 수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팔란티어 CEO를 만나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실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최윤범 회장은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공급망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광물은 이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고요. 고려아연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주가 흐름 보시면 경영권 이슈가 진정된 이후에 실적과 글로벌 투자 전략이 다시 주가를 오르게 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실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다보스를 통해 선진국 철
철강 산업의 쇠퇴 사례와 전환 전략을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체질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로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정리해보면 올해 다보스는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힘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무대에 가깝습니다. 관세와 에너지, AI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앞으로 글로벌 증시와 산업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다보스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도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여행을 떠나볼까요? 근데 다보스든 에이펙이든 유엔이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제 이번에 다보스에서도 뭐 국제평화위원회인가요? 또 뭐 가칭으로 만든다고 하죠. 지금 트럼프는 기존의 조직 다 탈퇴하고 다 다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쵸? 나토건 유엔이건 뭐 파리 기후협약 다보스 다 필요 없고 이제 그 뭐 상임이사국 1조 내면 시켜준다던데요? 트럼프가? 아니 1조 내면 상임이사국 시켜주고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저기 중국하고 김정은한테도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도대체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은 뭔지가 너무 궁금하고 제가 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들이 다 약간 배우 같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자기적이고 뭔가 제스처도 크고 워딩도 강하고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약간 저희 같아. 트루먼 쇼처럼 뭔가 저기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건가? 그쵸. 가끔 그런 저분들은 AI인가 배우인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좀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그러신가요? 아니 이게 그 영화면은 재밌긴 한데 그 영화면 재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리얼월드다 보니까 저런 어떤 강한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정세를 흔들다 보니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물론 미국 증시가 계속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 있으니 사실 불만은 없죠. 뭐 변동성이 커가지고 지금 밑에 막 꼬꾸라져 있으면 이제 막 저 트럼프 행정부는 왜 지금 이 난리를 쳐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주식시장 흔들고 난리야 이럴 텐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금부채 가격 엄청나게 올라 있고, 미국 달러는 막 달러 가치 엄청 올라 있고, 주식 자산 막 지금 엔비디아 굳이 안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주식 어떤 거라도 금융주든 뭐든 다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재미도 주고 뭐 막무가내고 뭐 약간 뭐 선의에 조금 저기 해치고 뭐 인류애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야 내 자산 가치 올려주니까 뭐 트럼프 뭐 저런 거 재밌고. 그렇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그때는 이렇게 약간 칭찬이나 뭐 이런 거 했던 것들이 다 2배 이상으로 욕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지금 단체들이 만들어질지 앞으로 그렇죠? 아주 기추가 주목됩니다.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구성원도 다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벨라루스에도 평화회의단에 그 초청장을 보냈다고 지금 공식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고 어쨌든 그린란드는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유럽이 월드컵 보이콧을 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뭐 남미끼리 해야죠, 뭐 그냥. 브라질 대 나이지리아 결승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이 굉장히 또 특이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오늘 강합니다. 지금 그 미국 시장이 흔들린 거에 비해서는 정말 강해요. 자, 그리고 크레이지 모드죠. 현대차. 저희 현대차 마디주스 때 50만 원 얘기했죠. 50만 원을 지나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미끄러져서 더 가버릴 테니 고점 돌파할 때는 추격 매수 불타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관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이 감각을 익혀놓으세요. 지금 이게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차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악셀레이터를 쭉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았고 선에 딱 멈추기가 어려운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50만 원 돌파시켜버리니까 순식간에 53만 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53만 원에 살려고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디지수대를 돌파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그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폭발하니까 관성이 세게 작용을 합니다. 그때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총이 100조가 넘었어요, 오늘. 엄청난 지금 상황이고요. 3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고. 자, 오늘 갖고 온 건 한국전력인데, 자, 한국전력이야말로 현대차보다 더 극적이죠, 사실은. 자, 이건 무슨 일입니까? 요즘에 이런 거 많지 않나요? 이거 옆에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너가 뭘 했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걔가 뭘 했다고? 아니 진짜?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아니 진짜 걔가 어디를 갔다고? 걔가 뭐 서울대를 갔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약간 한국전력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안 쳐지죠? 한국전력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지금 40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가 말이죠. 40년짜리 박스권이 돌파가 됐거든요, 지금. 40년짜리 박스권이 돌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게 한국전력이 사실 공무원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충주맨이 나타나기 전까지 굉장히 답답한 그 주식이었잖아요. 40년 동안 제자리였어요. 이거 한국전력 막 할아버지니 아버지가 뭐 무슨 한국전력 줬다고 해서 되게 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식 커뮤니티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주식을 물려줘가지고 막 약간 그런 걸로 막 옛날에 한국전력 그 우리 주식 증서 올려놓으신 분 있죠. 뭐 증서를 받아가지고 되게 희귀하긴 한데 이게 기분은 좋지 않은 그런 걸로 자꾸 올리잖아요.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 있잖아요. 그 증서가 멋있긴 한데 약간 빈티지스럽고 아무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 40년 동안 짜장면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40년 동안 제자리였다고 주가가. 근데 이번 연도에 사상 최고가를 갑니다.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나올만 하죠. 한국전력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긴 소리야. 한국전력이 지금 역사한 신호가를 갔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지. 차트를 열어보니까 진짜네. 이거 무슨 이거 가짜 AI가 꾸민 거 아니야? 이거 AI가 그린 거지? 봐봐, 진짜 차트 봐봐. 진짜인 거예요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 한국전력이 이게. 이 말이 되나 이게?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외국 차트인데요. 지금 한국전력 차트 아닙니다. 자. 동사는 1982년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변전, 배전 및 관련 영업을 수행하고 원자력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5개 발전회사 등이 있다. 여기서 저 중요한 게 원자력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있죠. 지금 한국전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금 지역을 나눠서 세계 지역을 나눠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둘이 분담을 하고 있어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이원화된 체계를 뭐 일원화를 시킨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170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운영하고 주요 경영 전략은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출액은 5.5% 증가, 영업이익은 94.1% 증가, 당기순이익은 191.6% 증가. 와, 엄청나네요. 자, 우리 한국전력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뭐 나왔나요, 우리? 도대체 어떤 정권에서 전력 요금을 올릴 것인가? 그것만 나왔죠. 그리고 맨날 거기서 다툼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올리려면 빨리 올리지. 이러다가 한참 쌓아가지고 누군가 어떤 정권에서 이걸 다 뒤집어 써가지고 확 올리면 그 정권이 욕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 왜 우리가 저기 뭐 맨날 무슨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커뮤니티에 막, 아니, 저 공무원들 뭐 저거, 그 철반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저거를 도와줘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그런 반대 의견도 많고, 거기에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적자를 메꾸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밀린 걸로 당장 올리면은 지금 우리 지금 고지서 자체가 바뀌니까 그게 민감한 거예요. 맨날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었지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전기요금이 오르면 주가가 좀 오르는 거고 전기요금 또 못 올리고 정권 넘어가면은 또 한국전력 제자리고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같이 재미없고 이거 무슨 따분하고 재미없고 따분해도 수익이나 나면 다행이죠. 수익이 안 나니까 문제죠.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생긴 거죠. 전기 판매 부분이 3분기에 41만 9,866기가와트시 판매했고 원자력 발전 부분은 14만 44기가와트시 생산으로 안정적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화력 발전 부분도 있고 아랍에미리트, 괌, 사우디 등 중동, 태평양 신재생 프로젝트, 국내 해상풍력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아, 뭐 발전이 다 있군요. 그렇죠?
원자력, 화력, 해상풍력, 양수발전 모든 발전에 관련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뭐 이슈가 떨어져 봐야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였잖아요. 맨날 전력 요금을 이번 겨울에 올리니 많이, 여름에 올리니 많이, 다음 정권도 올리, 아주 머리 아픈 얘기. 그쵸? 읽기도 싫잖아요. 그 기사 누가 읽습니까? 클릭도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클릭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수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맨날 그 내수 전기요금 고지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 지금 원전의 경우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해외 시장이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에 이어서 체코 테물린 1, 2호기, 아랍에미리트 BNPB 5, 6호기, 사우디 두웨이인 1, 2호기.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체코 유럽에다가 중동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수 대기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제 원전 르네상스 해가지고 현재 100기가와트인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니까 4배로 확대할 예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장성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지금 정말 오랜만에 환호죠. 자, 달달하다 달달해. 어제 알림맞길래 욕하면서 포기하려 했지만 내 손가락에 감사함을 느끼며 호호. 자, 그리고 이건 오타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저도 그래요. 한국전력이? 아니, 걔가 서울대로? 그 맨날 반에서 꼴찌하던 애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로 어떻게 들어갔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자, 저기 알테에서 왔습니다.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쵸? 알테에서 넘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예 무슨 일이래. 자, 약간 이런 그 분위기예요,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생소해요, 지금. 저도 생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테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코스닥의 알테를 보도록 하죠. 지금 빨리 급합니다, 지금. 이거 알테오진이 오늘 사실 한국전력은 뭐 40년 만에 간 거로 환호할 일인데 지금 알테오진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도. 아, 이게 20%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자, 알테오진이 20% 빠지는데 자, 이거 왠지 저는 코스피 이전에 저주가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전에 누가 가려고 했었죠? 에코프로가 코스피로 이전하려고 했었잖아요. 2차전지 잘 나갈 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못 갔죠? 그 가려고 했는데 2차전지 캐즘에 빠지면서 완전 나락을 가고 지금 못 갔잖아요. 그 뒤에 알테오젠이 간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간다고 하니까 이 저주가 제 생각에는 코스닥에 어떤 정령의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우리 땅의 애들을 뺏길 수 없다. 셀트리온, 하나투, NC소프트 다 뺏겼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코스닥의 정령이 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이거는. 타점, 시점이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기업계요. 뭐 알테오젠은 기업계요, 솔직히 뭐 볼 필요 없고 그냥 제형 변경 기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그냥 이게 핵심이잖아요. 정맥 주사 핏줄에 맞던 거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간호사 없이도 집에서 편하게 말 수 있으니까 병원 가는 시간도 줄이고 가격도 줄여가지고 그 제형 변경 기술을 탐내가지고 머크를 시작으로 해서 다국적 제약사가 다 노리고 있으면서 그 몸값이 높여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근데 이슈를 보겠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바로 지금까지 주가를 저렇게 부양시켰던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이건 또 희한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맨날 올림픽 금메달 따던 애가 갑자기 은메달을 따면 그 은메달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금메달을 맨날 따던 애라 은메달 딴 거에 실망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알테오젠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전태영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알트 비포 바로 그 제형 변경 기술이요. 기술 이전 발표가 있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 계약들이 수조 원짜리였었잖아요. 전체 규모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 정도 규모라고 해서 하셔서 수조 원대가 나올 줄 알았더니 4천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4천억도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수조 원 기대하다가 4천억 나왔다고 해서 실망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알테오젠은 너무 잘해서 문제. 너무 그 전에 성적이 좋아서 문제예요. 참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지금? 이분은 정말, 아니, 무릎에, 우리 그 격언이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다리 끝에서 사서 머리 끝에서 먹으려면 욕심을 버려라는데, 야, 이건 정말 신박합니다. 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긴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았습니까?
이 기계체조 자세로 이 무릎에 서서 이 어깨 판 거예요, 지금. 아, 슬퍼서 눈물이 나네, 지금. 다 팔면 살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생각합시다. 하면서 우우. 인간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회의론 나옵니다. 이러면 또 회의론 나오죠. 갑자기 국장 복귀는 지능순 나오다가 또 회의론 나와,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러니 국장을 안 하지. 한국은 삼전닉스 현대차 빼고 정상적인 회사 없어요. 떨어지면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또.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의 촌철살인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알테오진은 너무 안타깝긴 한데 역시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026년도 1월 달 정말 한국전력 88년도, 89년도에 상장돼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금 한 해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역사는 신고가를 갔어요. 한국전력 역사상 지금 저기 되게 그 중요한 순간이고 한전 직원분들 자사주 갖고 계신 분들 와 정년 근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버티셔서 이때 성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국전력이 전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전력 캐드미디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여주십시오. 자, 라이츠 100만 볼트죠. 자, 한국전력이 그동안 40년 동안 이 능력이 있다고 다들 믿고 있었는데 전설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전설의 포켓몬 카드처럼. 근데 전기가 전혀 안 나오고 정전 상태로 다 타버린 채로 40년을 끌어오다가 갑자기 위기에 웬걸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놀랄 노짠 거죠, 지금. 자, 40년 만에 전기가 돌아왔는데 이거 하루 그냥 깜빡하고 또 꺼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2026년도 1월 달을 기점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꺼졌던 전기, 그거를 만회하는 만큼 뜨겁게 전기가 불타오르라는 마음으로 저분도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전력을 더 갈 것으로 응원을 하면서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켓몬 카드의 라이츄의 능력이 일렉트로 메쉬입니다. 자, 라이츄 100만 볼트 일렉트로 메쉬! 그린란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세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4,91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현대차의 가파른 상승세와 함께 장중에 4,900선 재회복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45%가량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4,863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밀리면서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좀 깊습니다. 9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의 급락과 함께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도 함께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3,2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도 1,5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 4천억 넘게 사기도 했는데 매수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을 키우면서 1,500억가량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5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약 6천억가량의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5천억 넘게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특징적입니다. 오늘 장 초반 1,480원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장중에 1,460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470원 선으로 다시금 조금 소폭 상승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알래스카 천연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돼 왔는데요. 1,300km의 가스관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 비용만 6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사업 성공을 위해 일본과 한국, 대만 등 LNG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그룹이 투자를 확정짓고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국내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대동스틸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3,68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넥스틸 주가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7.12%가량 오르면서 12,1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내 원전주가 수혜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원전주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여부를 물으면서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가 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과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논쟁하게 하라며 발언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와 반도체를 위해서는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본 제12차 계획에도 국내 원전 신규 건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30년 이상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감시 제어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공급하고 있고요. 원전 계측 제어 설비를 국산화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6% 넘게 오르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9,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성 파워텍도 8%가량 오르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8,420원 선. 한국전력 주가도 동반 강세입니다. 4%가량 오르면서 68,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장중 40만 원 선도 내려놨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진행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전태영 알테오젠 사장이 이전 기술 이전과 유사한 규모의 기술 이전 발표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개된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그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미국 GSK 자회사인 테사로와 계약금 295억 원, 단계별 마이슬톤 3,905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의 ALT B4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대치를 밑도는 계약 규모가 확인되면서 차익 실현 및 실망 매물이 동시에 출회되며 알테오젠 주가는 오늘 장중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약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글로벌 빅파마와 레퍼런스를 추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이번 계약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지 기술이나 시장성과 관련해 ALT B4의 열의 조건이 반영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비슷한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알테오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40만 원 선 내려놓은 데 이어 현재 시간 기준으로 38만
13,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12%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4만 6천 원 선, ABL 바이오도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12%가량 급락하면서 17만 7천 원 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위치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도 지수 자체적으로 3%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가 선방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저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알테오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들으셨지만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그 자회사와 기술 계약 수출을 했는데 그 이슈 듣고 현재 이제 주가가 20%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에 대한 근본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단 계약 기술 수출인지 그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GSK 하면 세계적인 이제 다국적 제약사이죠. 그 GSK 이제 계열사의 이제 회사랑 알테오젠이 자신의 자랑하는 이제 그 플랫폼 SC 그 제형 기술을 갖다가 수출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했는데 일단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4,200억 정도라고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규모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그 기술 수출과는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라이센스 아웃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품의 그 상당 부분 알테오젠이 같이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있고 거기다 알테오젠 자체가 매출을 갖다가 제품의 일부분을 갖다가 가져서 생산해서 넘겨주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일단 매출 규모, 기업에도 매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 규모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진도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마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과거의 알테오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았던 라이센스 아웃은 이제 미국 MSD, 미국 머크랑 했던 키투르다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인데 그거랑 다른 어떤 6군데 다국적 제약사랑 맺었던 모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만 받는 어떤 구조였는데 이번에 현금도 받는 동시에 매출도 해당 제품이 임상이 시작되고 실제로 상용화됐을 때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일스톤도 있지만 동시에 판매를 위해서는 재료도 있어야 되니까 재료의 일부분을 알테오젠이 이제 충당하면서 거기서 맺는 이제 매출 규모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국 GSK 자회사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그 약품 치료제이고 이게 매출 규모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되는지 일단 기술 계약 체결에 4,20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그 모든 신약은 성분명이 있고 이 성분명이라는 건 과거에 없던 물질 가지고 새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성분명이 있고 이 성분명을 바탕으로 그 신약을 갖다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데 알테오젠이 이번에 GSK 계열사 테사로에다가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 내놓을 거로 얘기는 이제 제품이 이제 그 젠퍼리입니다. 젠퍼리는 현재 이제 자궁 내막암과 그 직장암, 대장암 등에 적용되는 이제 그 약품인데 23년도에는 1억 4,100만 파운드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누적으로 해서 하나로 한 1조 한 4천억 정도라 매출이 됩니다. 매출이 되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제품을 갖다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그 알테오젠이 제품을 갖다가 같이 납품해야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만 뭐 4,200보다 좀 많게 뭐 한 7, 8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사실은 그 너무나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어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 해당 공시가 나오니까 공시가 나온 즉각 주가 상승했다가 4분인데 주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던 이유는 아니 조 단위, 1조 단위 정도로 이제 그 계약을 갖다가 이제 기대했는데 4,200억 원 너무 이제 그 적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에서 실망해서 매물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그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퍼리에 대해서 알테오젠 기술이 차용된
그 차용된 마치 이제 그 키투르다에 대해서 알테오젠 기술이 차용된 게 키투르다 S시고 큐렉스라고 이제 새로 제품이 나왔듯이 젠퍼리도 또 다른 알테오젠 기술을 갖다 차용한 또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알테오젠의 제품이 라이센스 아웃이 말고 알테오젠 제품이 같이 끼워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사실은 뭐 해당 알테오젠의 특허 만기가 한 20년 남았습니다. 20만기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에게는 그 매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그러면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한 7, 8천억 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오늘 이제 급락해서 말인데 근데 이제 통상 기술 수출이 예전과의 방식과는 좀 달랐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 제품을 갖다가 이제 그 테사로라는 회사가 알테오젠 기술을 갖고 젠퍼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젠퍼리가 한 판매할 때마다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면은 알테오젠의 재료를 갖다가 이제 넣어야 됩니다. 갖다 넣으면 거기서 뭐 10%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라는 거의 알테오젠의 그 매출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알테오젠이 그간에 계속 알테오젠을 갖다가 오늘의 시총 25조로 만들었던 SC 제형 기술과는 다른 어떤 맥락의 어떤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사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급락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저는 아니 굳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도 충분한데 왜 자체적 공장을 짓지라고 의문을 표시했고 또 사실은 뭐 저와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공시를 발매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네. 그 주가 떨어졌던 것은 이미 다 회복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하려고 했던 맥락이 어저께 공시를 보면 그러면 그 테사로에다가 그 라이센스 아웃도 하지만 테사로의 제품인 젠퍼리에다가 알테오젠의 제품, 알테오젠의 원료를 갖다가 같이 공급을 해주면 알테오젠 입장에서 꼭 먹고 알 먹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과 라이센스가 동시에 되는 것 때문에 과거의 알테오젠의 기존에까지 이제 밝혀진 공표된 이제 그 중요한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6군데였거든요. 이번에 테사로 제외하고 6군데였기 때문에 6군데와는 다른 어떤 맥락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 지난번 말씀드린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기술에다 쉽게 얘기하면 재료까지 얹혀서 예. 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 유입이 더 클 수 있는 구조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할로자임 예. 이거보다 우위를 뭐 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비교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원론적으로는 이제 12월 초에 이제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이제 알테오젠의 특허를 갖다가 물론 알테오젠 자체를 건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이제 MSD를 갖다가 걸었지만 어쨌건 알테오젠 타겟으로 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제 SG 제형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의미가 없다라고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독일은 가처분 인용 비율이 높은 국가를 말씀드렸어요. 거의 뭐 70에서 80%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전략적으로 독일에다가 소송을 집어넣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GSK 테사로랑 알테오젠 또 다른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다 누구보다도 더 특허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추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렇다면 할로자임의 그 독일의 이제 그 가처분 인용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라고 원론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원론을 벗어나서 또 좀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GSK가 원래 할로자임의 기술을 차용해서 물론 그것도 GSK 자체는 거 아니고 GSK 이제 계열사가 했지만 할로자임의 기술을 차용을 해서 또 다른 신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신약의 이제 종류는 이제 결국 에이즈 치료제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인데 에이즈 치료제를 갖다 임상하다 보니까 부작용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할로자임의 기술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4월인가 나왔던 이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GSK가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이제 S 제형 기술을 할로자임과 비슷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그 기술을 갖다가 채택했다는 것은 할로자임의 사실 기술은 사실은 영향가가 별로 없다. 할로자임보다 훨씬 알테오젠 기술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이번에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계약 체결은 25년도에 GSK가 할로자임 기술을 채택했다가 임사 과정에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경쟁사로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기술을 채용했으니까 할로자임 대비 월등히 높은 우수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어떤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불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사실 뭐 기술 수출에 대한 질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전 단위의 조 단위 규모의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데에 따른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4천억 원 규모였으니까 조 단위는 아니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실망 매물이 나왔고 이제 어제 차트를 보면 이제 그 공시가 2시 38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란 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다국자 제약사 옵션 계약을 맺었다는데 그 옵션 계약과는 이번에 어제 난 공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옵션 계약을 맺었다 했던 것을 공시도 하지 않고 그냥 알테오젠 홈페이지에 띄워버렸어요. 이거 되게 좀 무리한 거죠.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그 홈페이지 언제나 너네들 자세히 보고 우리가 보고 중요한 거 있으면 홈페이지 공지할 때 봐라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주들과 공식적으로 창구는 이제 공시입니다. 그러려고 공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알테오젠이 지난번 잘못했고 어제는 공시하는 거 잘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알테오젠이 전태현 사장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이 비슷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조만간 이번 주에 해당합니다. 그 조 단위의 중요한 계약이 물론 알테오젠 조라는 말은 안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전과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니까 다들 이제 조 단위의 계약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정작 뚜껑 열어봤더니 그래서 알테오젠이 전태현 사장의 멘트를 받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해당 계약을 갖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계약을 일단 계약만 보면은 뚜껑 딸 때 라이센스 아웃이 4,200억이다. 그러니까 아니 조라고 하면은 이제 1조인데 거기서 이제 50%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2시 38분에 이제 공시가 나오자마자 올라갔다가 야 이거 조가 아니잖아라는 맥락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차트상에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테오젠이 이번에 또 한 번 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계약은 그 테사로와 관련된 계약은 라이센스 아웃도 했지만 사실은 알테오젠이 직접 만든 재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추가로 쌓이다 보면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추정하건대 뭐 한 7, 8천억 1조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알테오젠 공시나 또 알테오젠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이 사항을 갖다가 이제 방송에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알테오젠에 수차례 전화했어요. 수차례 IR팀에 수차례 전화했는데 한 군데도 전화 안 받고 대표님께서요. 예. 직접. 제가 다른 군데 어쩌다 전화가 돌아가서 받았는데 이 담당 직원이 저는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부서에다가 IR팀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알테오젠이 좋게 말하면 좀 너무나도 그 주주들과 어떤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서투르고 미숙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실수가 쌓이면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제 실력입니다. 알테오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과연 알테오젠을 믿고 이제 사도 되는 것이니까 알테오젠을 비롯한 모든 상장사들은 상장을 했다는 건 주주들한테 내 자산을 나의 회사를 믿고 당신의 자산 500원이든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투자해 주세요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상장을 했으면은 주주 친화 정책, 주주들과 IR팀은 최소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심지어 홈페이지에는 달랑 올려놓고서는 이게 왜 조 단위 계약에 충당한 계약인지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이 촬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20% 떨어진 거는 일단은 과매도다. 하지만 20% 떨어진 맥락에 뭐가 있냐. 알테오젠이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나 주주들은 실망감이 있어요. 피로감도 있고. 알테오젠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뭐 하나 터지면 거기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지나갈지 바라는 이런 요행수라든지 아니면 내심 저도 자꾸 쌓이던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 혹시 알테오젠 수를 노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주가, 오늘 같은 주가 급락이 됐어도 금감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전태현 사장이 일개 임원이 어떤 기자들과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조 단위 계약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과거에 유사한 계약을 했으면 시장 그렇게 알아도록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사가 나갔고 그렇다면 이번에 불과 4,200억의 계약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태현 사장은 어떤 맥락으로 사실 발언을 했고 알테오젠은 그 이후에 공시나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가 해명이 없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주들 우롱하는 것인지 라는 관점에서 사실 금감원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는 정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고 하시면 주가 조작 엄단하는 무엇이냐. 정확한 IR, 정확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알려드릴 공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태현 사장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을 한 것을 알테온이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보다 미숙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미숙한 어떤 행정 방침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하기보다 시민들이 하기보다는 금감원이 나서서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때 한번 그 알테오젠 분석해 주셨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작년 말에 왜 고객을 밝히지 않은 그 옵션 계약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거와 연결을 지을 수는 그거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별개고요? 그 네. 계약도 네.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해당 고객사가 알테오젠 준 자료를 갖고 자신의 어떤 임상과 맞춰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조만간 공시하겠죠. 근데 별개의 공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이제 공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 전략을 소개해 주시는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공시 관련 제도에서 코스피 5천 안착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뢰나 투명이 좀 전제돼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테오젠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어떤 그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해당 상장사의 그 공시를 보면은 어디에 전화해서 나오거든요. 나와서 전화하는데 대부분이 통화가 안 돼요.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적어놨는지 통화도 안 되는데 왜 적어놨냐를 금감원에다 질의를 했더니 금감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를 갖다 잘 안 받는다. 이게 금감원 뭐 지금 국장 예전 국장이셨는데 이게 금감원의 해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라고 금감원이 있는 게 아닌데 금감원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상장사들이 주주를 우습게 보고 공시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 환골탈태해야지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서 우리 만도 바라볼 수 있다. 많이 사실은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TSMC가 지금 비슷한 반도체 회사이고 물론 독점 기업이긴 하지만 시총이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3조 4천억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TSMC보다 절반도 더 못 미치는 25% 정도 시총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할 수치인 거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어떤 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책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시제도 주주들과의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 47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36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24% 급락. 이러다 하한가까지 가려나?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매도세가 엄청 거셉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의미를 더 잘 상기시킬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흐립니다.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가 한때 4,900선을 재돌파하면서 선방하는 듯 했으나 다시 마이너스권에 들어간 거는 다소 아쉬운 이슈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코스닥이 특히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오늘 폭락하면서 지수도 같이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밀리면서 우려가 많은 상태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4% 넘게 낙폭을 기록하는 등 우려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전환한 점은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쾌청한 반면에 제약바이오주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로봇주, 오늘 거래 재개를 한 뉴로메카와 휴림 로봇이 오늘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보이면서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 오늘 섹터 전반의 투심이 강하게 냉각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도시가스 그리고 난방 관련 테마주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행정부 1주년 치적으로 내세우고 또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러한 발언이 오늘 촉매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용품 관련주가 연일 강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검토해달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이 오늘 쾌청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 이 KB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 소화하면서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128조 원이다. 그리고 또 테슬라를 상대할 유일할 업체는 현대차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으며 목표가 80만 원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줄 리포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GSK와 계약 결코 작지 않고 또 앞으로 추가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도 오늘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 신작 기대감이 낮고 또 출시 지연 가능성도 있다며 목표가를 7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두 종목 시장을 크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대차 앞서 말씀드렸던 KB증권 리포트 소화하면서 오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은 강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언급됐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대를 했으나 하지만 전일 공개된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에 그치면서 오늘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효성 TNC, 중국 경쟁사의 시장 퇴출 위기와 더불어서 스판덱스 가격 인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키트, 전날 장을 마감하고 993억 원 시설 투자 공시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이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이 4% 급락하면서 1,500개의 기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